자, 잘 잤죠? 자, 우리는 이제 눈을 크게 뜨고요. 우리 이제, 자, 시험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죠? 그렇다고 뭐 10월 28일 날 우리 다 합격할 거니까 너무 또 급한 마음으로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327페이지 한매 특약 등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327페이지입니다. 자, 327페이지 가니까 문제 37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37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매 특약 등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날 게 뭐예요? 자, 요거죠.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항상 요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럼 요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되고 요 사람은 매수인이 된다. 그럼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되돌려 산다. 항상 요 관계를 보라고 그랬어요. 한매 특약 등기다. 여기에서 매도인이 그러면 자,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요. 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여기에서 왜 한매 특약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매도인이거든. 그러면 하살이 두 개니까 동시 신청 사유가 되고요. 자, 하살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 작성해야 돼.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정강석화처럼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은 자, 한매라면 매매계약과 동시 동그라미 특약으로서 매도인이 한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한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 이게 한매 개념이 됩니다. 이번에 한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동일한 접수 번호가 부여되고요. 이번에 한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한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죠. 돈이라는 것은 머니입니다. 머니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를 제한 나머지 머니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4번의 한매 특약 정서를 매매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경우 등기 원인 정보로서 한매 특약 정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 줘야 되고요. 한매 특약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와 인감증명 첨부할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한매 특약은 어차피 우리가 한매 특약 등기는 이 특약이라는 게 우리가 부기 등기가 되죠. 부기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3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7번의 정답은 5번. 자,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 37번 하나 꼭 점검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28페이지 40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40번. 자, 신탁 등기네. 자, A가 B한테 하살을 한 방 쐈어요. 이 사람은 이탁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자, 그러면 하살을 한 방 더 쏴줘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요. 하살 방향이 같죠. 동시 신청이 되고요. 사건은 하나야.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로서 작성해주고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B와 관련돼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 그러면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B가 돼요.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대내적이죠. 그때도 수탁자가 돼요. 그러면 신탁등기 그림은 요걸 생각하고 신탁등기는 무슨 계약? 예, 주된 계약이고 대가성이 없고 자, 수인의 신탁 대상은 공이다, 합이다. 합의. 그것만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틀린 것은 부동산 신탁 등기에 대해서 수탁자를 권리자로, 이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다. 수익자 이탁자는 수탁자를 대의 동그라미, 대의해서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대의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면 문제 40번의 신탁 등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2인 이상이래요. 특징은 합의라는 포인트 잡고요. 자,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일한 정보로서 하여되며 신탁 등기 신청 정보에 신탁의 목적,
자, 81조 소정의 기록사항을 적은 서면을 전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신탁 등기도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이거는 화살이 2개. 동시 신청사예요. 이거는 화살 방향이 같다. 그래서 동일한 신청 정보, 다르죠. 별개의 신청 정보고, 이거는 일괄 신청이 불가능. 이거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한매 특약 등기 보여요? 안 보이죠? 함으로써 깨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자, 신탁 등기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신탁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깨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자, 여기는 화살 방향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사건이 2회로서 2배 된다면 29조 2호로서 각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시 신청 사유죠. 여기는 화살 방향이 같죠. 이거는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게 돼요. 그래서 동시 신청 사유 2배는 신탁 등기는 5요. 한매 특약 등기는 2호로서 각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4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330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 330페이지 문제 43번이 있네요. 자, 지상권 등기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틀린 것은 자, 지상권 한번 보죠. 1번의 공유 지분,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죠. 한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 오케이. 2번의 지상권 설정 등기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지료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 자, 3번의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 자, 일부라는 포인트를 잡아야죠. 지적도를 전부 정보로 제공하고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다. 4번의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4번은 맞고요. 자, 구분 정권은 지의 하나, 지상의 범위를 일정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이나 건물, 수목, 틀렸네. 구분 지상권 수목이 제외되죠. 구분 지상권 땅 아래죠. 그럼 구분 지상권은 수목 X, 도면 X라는 거, 요걸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이중 지상권 제외 안 되죠. 이중 지상권 안 되죠. 이중 지상권은 배타적인 영역 물건으로서 후등기 저지력과 연결되는 거죠. 이중 구분 지상권은 됩니다. 다시 이중 지상권은 X, 이중 구분 지상권은 O 이렇게 해서 문제 43번 지상권에 관련돼서 이 문제 하나 꼭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43번 330페이지 43번 이 지상권 꼭 하나 풀어놔서 여기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문제 페이지 331페이지 자, 문제 45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45번은 뭡니까? 바로 지역권 등기와 관련된 거네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 자,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이 되겠네요. 자, 1번의 성역지. 성역지는 출성자죠. 그러면 지역권 성역지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성역지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네요. 3번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 그럼 지역권자가 누구냐? 유역지권자가 되죠. 지역권 설정자가 바로 성역지권자가 돼. 등기 의무자로 해서 공동 신청함이 원칙이다. 4번의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부동산 표시를 일반 기록상에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기록하여야 한다. 5번 지문에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됐대. 그럼 지역권 이전의 목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유역지를 이전하면 성역지도 이전하죠.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전문 4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역지가 뭐냐? 성역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성역지와 여역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번하고,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야. 서비스를 준다. 즉 편익을 주는 토지가 바로 성역지가 되고, 여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가 돼. 그러면 요 성역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타인 토지가 돼. 타인 토지. 요거는 여역지는 자기 토지가 돼. 자기 토지. 그러면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를,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무슨 권이다? 지역권이라는 거 한번 잡아놓고, 자, 성역지와 관련돼서는 주는 토지니까 전부도 줄 수 있고, 자, 일부도 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돼요. 그러면 여역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 등기. 자, 45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문제 꼭 한번 점검해 두고요. 자, 문제집 332페이지. 요번은 전세권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332페이지 48번 문제. 자, 전세권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48번 보죠. 332페이지입니다.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 한 필의 토지 일부 또는 한 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전세권과 범위는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하는 사항이고, 전설기간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다. 오케이. 전세계약이 그 전설기간 만료로서 정례되면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도 소멸한다. 오케이. 자, 농지 전세권 안 되죠. 그럼 농지 전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29조 2호 농지 지적 자격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허용되지 않죠.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48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현재 전세권자 제3자의 공동으로 전세권을 공동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로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 우리가 5번 지문과 관련돼서 27회 때 간접적으로 출제됐어요. 그럼 48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 문제 정도 우리가 풀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페이지 335페이지. 자, 문제 52번을 우리가 봐요. 자, 임차권 등기네.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의 임차권 이전 앞에 임차권 줄쳐놔봐요. 그럼 소유권 이해에 걸리죠. 그럼 임차권 이전을 투자로 원칙은 전대, 특징은 부기 등기.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은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구분 임차권 줄쳐놔봐요. 구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등기가 안 돼요. 구분 임차권 X, 구분 지상권 O.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자, 3번의 임차권 등기 명령안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격려됐대.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했죠. 그럼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다. 없죠. 자, 여기 이제 3번이 27회 때 2.5점짜리가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자, 임차권이 소멸하는데 어떻게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나왔죠. 3번은 X. 3번은 X죠. 자, 4번은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 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전속기간은 선정선이 전속기간으로 한다는 임차권 설정 등기도 허용됩니다.
자, 3번 지문에 토지 거래가고요. 거래라는 게 포인트라고 그래서요. 대가성이죠. 대가성이라는 것은 유산계약과 이하계약, 권리는 두 개죠.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임차권은 포함하지 않죠.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어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와 관련돼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요. 자, 임차권 등기와 관련돼서 요 3번 지문이 27회 때 약간 변형돼서 우리가 출제가 되죠. 충분히 임차권 등기와 관련돼서 문제 52번 정도만 풀어놓으면 무사 통과합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페이지 337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문제 몇 번? 57번. 바로 용의권 등기, 용의물건이죠. 자, 용의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보죠. 자, 1번의 구분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저당권, 이중 설정이 허용된다. 이중 구분지상권 가능하죠. 이중 지역권, 이중 저당권 오케이. 자, 지상권, 전세권 설정은 부동산 특정 일부,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나 지분 이중의 설정은 할 수 없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3번은 지상권, 전세권 모두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우리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전세권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전세권과 범위. 그렇죠. 자, 5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의 지상권이나 전세권 모두 존속기간이 임의적 기록사항이며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정한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오케이. 농지 전세권 설정할 수 없죠. 농지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57번의 정답 몇 번? 3번. 자, 영리권과 관련돼서 용의물권과 관련돼서 참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57번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용의물권과 관련돼서는 거진 90%는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페이지 자 330 자 9페이지를 우리가 펼쳐보죠. 펼쳤어요. 네, 문제 60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60번은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네. 그래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의 부동산 일부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없으나 권리 일부, 즉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오케이.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지역권은 안 돼요.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자, 3번의 전세권의 목적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경우 잘라봐요. 그때 저당권은 부기 등기거든. 그러면 등기 문제의 인감증명을 전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가 없죠. 부기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6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채권액 좋아요. 채무자 표시,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5번의 저당 목적물이 5개 이상 공동담보 목록을 전부 정보하고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 영구 보존 장부이며 누가 작성해준다? 등기관.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6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저당권 등기와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기본 지문이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 60번을 한번 풀어달라는 걸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문제 60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자, 341페이지를 펼쳐보죠. 자, 몇 번? 자, 341페이지 문제 63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갑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저당권 등기가 다시 병에게 이전되었다.
갑이 피담보 재건을 변제한 경우 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죠. 자, 갑소의 부동산을 누가 어리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제 어리 병한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 자, 저당권 설정입니다. 설정.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사람 각각 의뢰 관계에서 요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고 저당권 양도인, 저당권 양수인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있고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적주 등기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죠. 그러면 원인무효로에서 갑이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병한테 청구하죠. 그러면 요 사람은 그러면 말소 등기에서 권리자, 요 저당권 양주인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한다고. 그러면 주등기와 말소된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그 지문을 찾으라는 거죠. 63번은. 자, 그걸 찾아봤더니 4번이 있네. 갑은 병을 상대로 하여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구하면 좋겠다. 그러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6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쭉 한번 넘겨서 우리 68번 문제를 한번 봐봐요. 자, 345페이지입니다. 자, 345페이지 문제 68번 보자. 자,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저당권 이전 동그라미 앞에 저당권. 그럼 일단 부기 등기네요. 수반선 생각해야 돼. 신청서의 경우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기억은 5가 되네요. 리언입니다. 자, 건저당 설정 등기네요.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그 건저당의 채권자, 채무자가 순이면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책을 구분 아니에요. 항상 단일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언은 X가 됩니다. 자, 이것이죠. 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의 저당권 등기도 맞다, 유효하다. 맞는 이야기가 되죠. 자,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 각 부동산별로 권리를 표시해야 되고요. 그러면 리얼은 맞네요. 미음의 부동산이 2개 이상 공동담보 틀렸죠. 그래서 미음은 X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틀린 문제를 틀린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찾아라 그랬더니 니은하고 미음이 묶여있는 거. 니은과 미음이 묶여있는 게 정답은 몇 번? 예, 4번이 되겠네요. 자, 345페이지 저당권 등기. 자, 본문 지문과 관련돼서 특히 1번 기억해 두시고요. 니은 기억해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음도 꼭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6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47페이지 보시죠. 자, 370페이지, 347페이지, 문제 70번.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건저당 문제네요. 건저당 변경 등기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변경 등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경 앞에 뭐예요? 권리.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가 된다. 그러면 자, 권리와 관련돼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의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전부정보로 제공할 때 하나여 부기 등기에 의하여 변경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되죠. 그러면 1번은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2번 보시죠.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좀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 B에 대해서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해놨다. 건저당 건을 설정해놨다. 이 사람은 이제 채권자가 되죠.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가 돼. 채무자.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건저당 설정자가 되고요. 자, 그러면 채권자가 C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는 저당권 이전 건저당 이전 등기가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저당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전, 피담보 채권 확정 전과 여기에 대해서 확정 후를 나눠봐야 됩니다. 자, 확정 전이라면 이때는 계약 양도가 돼. 그래서 계약 양도가 되고요. 자, 이때는 채권 양도가 된다라는 거. 채권 양도. 그러면 이때는 건저당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입니다. 여기도 전후를 우리가 나눠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A가 D로 바뀌었다. 이때는 건저당 변경 등기가 돼. 변경 등기. 그에 대해서 여기에서 전이라면 여기에서 계약 인수가 되고요. 계약 인수가 되고 후라면 여기는 채무 인수가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 지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꼭 따져놔야 돼요. 일반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제3자가 기본계약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계약 인수로. 그래서 여기 제3시득자 바뀌었죠. 그래서 계약 인수로 맞는 이야기 되네. 자, 3번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설정된 건저당 간에서 지분 일부에 대한 건저당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죠. 건저당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4번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 동그라미. 감액과 관련돼서는 무슨 등기와 같아? 말소 등기와 같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는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럼 4번은 맞네요. 자, 3번, 5번에 정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 인정돼요. 그러면 정축은 종물에 불과하죠. 그러면 보합물과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그러면 건저당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축 건물에 건저당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변경 등기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70번의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참 좋은 문제죠. 문제 70번의 정답은 5번. 자, 여기와 관련돼서 올해 만약에 건저당이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요 전후를 다시 한번 꼭 따져놔야 돼. 자, B가 C로 넘겼으면 채권자가 바뀌면 건저당 이전 등기요. 전 계약 양도, 후 채권 양도. 자, 건저당. 자, 채무자가 바뀌었다. 건저당 변경 등기로서 전은 계약 인수, 후는 채무 인수가 된다는 거. 전후 따져놔야 돼요.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349페이지 가등기. 자, 가등기 349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73번이에요. 자, 문제 73번 가등기. 여기가 가등기가 시작되죠. 가등기는 하나 문제가 많습니다. 왜? 우리 가등기는 매년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특히 잘 해놓으셔야 돼요. 가등기로 무조건. 27회는 독자적 문제로 5점이 출제됐어요. 공시법령에서. 그래서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렇죠.
자, 73번 접근해 볼까요? 틀린 것은. 그러면 하나씩 가등기 문제 하나 풀어보죠. 1번의 가등기는 등기 문제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래서 권리죠. 가등기 문제의 승낙서 동그라미. 승낙서를 첨부하면 진정성이 확보됨으로써 특징은 단독으로 가 있어야죠. 자,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기 가처분도 인정되죠.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 상의 가처분이야. 가등기 기한, 의한,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을 할 수 있죠? 순위 보전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도 맞다. 3번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안 등기. 그러면 요때 명령 판결에 준함으로써 단독 신청이 되죠. 그래서 자, 문제 7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4번의 동일한 부동산의 이중의 가등기 가능하죠. 가등기는 설정, 이전, 변경, 간의 청구권을 보전하게 할 수 있으나 보전, 자,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소유권 보전 등기죠. 보전은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그러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73번 5개 지문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깔끔한 지문입니다. 그러면 문제 7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문제 73번을 스타트로 해서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풀어봅시다. 다 풀어볼 수는 없죠. 그러면 73번에 한번 풀어보시고 뒷장을 쭉 한번 넘겨보시죠. 자, 문제 79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79번입니다. 자, 79번. 자,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의 묶음은 이렇게 나왔네. 기억. 자, 가등기에 관한 다등기에 따라서 번등기를 하면 번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오케이. 기억은 딱 맞아들었네요. 기억. 자, 가등기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나 좋아요. 청구권이 장래 틀렸죠.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유는 X. 이것입니다. 이것의 가등결자 사망한 경우 가등결자 상속인 동그라미 즉 포괄승계인 등기죠. 우리 포괄승계인 등기는 가등기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네. 자, 리얼과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리얼도 맞는 지분이 되네. 미음입니다. 판례는 가등기에 의해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상 동그라미 가등기의 상이 되면 다 돼요. 즉각 만소 대상도 아니고. 그러면 가등기 상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맞네요. 자, 토지거래가구역이죠. 자, 대가성이죠. 대가성은 유상 계약 예약이야. 그러면 가등기도 예약이네.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거래가 대상 지역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토지거래 그것을 전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본등기 시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 79번과 관련돼서 옳은 것의 묶음. 자, 그러면 기억, 디귿, 리얼, 미음 요거네요. 그러면 7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는 이제 남은 지문은 우리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자, 문제 357페이지 한번 보죠. 자, 357페이지 83번 문제 봅시다. 자, 가등기 겸 본등기 하며 즉각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자, 요거 관련돼서는 우리 눈에 이야기했죠. 자, B라는 사람이 있어.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하나 놨어요. 가등기. 자, 여기에 대해서 A는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C, D.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가등기는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소급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관련돼서 이제 가등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죠.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은 어때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이해, 가등기 석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면 우리 가등기 문제를 풀 때는 전에 한 부분, 상해, 그 다음에 중간 처분의 등기. 요 부분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뭘 봐야 돼요? 양립 가능이냐, 양립 가능이냐. 양립 가능하면 이제 존속시켜야죠. 양립 불가능하면, 양립 불가능. 이때는 직권 말소가 되죠. 죽여야죠. 그래서 직권 말소가 돼요. 이때 직권 말소는 이때 사후 통지가 되는 겁니다. 사후 통지. 그럼 이 문제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 83번을 우리가 보자. 자,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완료된 해당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1번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이번에 저당권 설정 정권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한 경우 당해 이 부분이네. 그래서 이 부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3번 지상권 설정 정권의 가등기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에 완료된 동일 범위의 지상권. 그러면 우리 지상권은 양립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돼요. 그러면 양립 불가능, 직권 말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8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네요. 자, 4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 정권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한 경우 본등기 전에 완료된 소유권 동그라미. 전세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죠. 양립 가능하니까 그대로 존속시켜야 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4번 지문이네요. 자, 5번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전에 완료된 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해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임청 임의 경매 개시 등기죠. 저당권과 관련돼서는 양립이 가능하죠. 그래서 83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 대상이냐 아니냐. 가등기에도 우리 포괄승계인도 가등기에 준용된다. 그러면 문제 83번과 관련돼서 가등기한 본등기를 실행했을 때 직권 말소냐 아니냐. 요걸 한번 요 83번과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문제 83번의 정답 몇 번? 3번 꼭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문제 359페이지로 갑니다. 자, 359페이지 86번 요건 한번 풀어보자. 자, 86번의 문제가 뭘까요? 자,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우리 가압류 가처분, 즉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잘라봐요. 그러면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처분금지 가로를 치고요.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2번도 X네. 없다로 나왔으니까. 3번의 가처분 등기의 청구 금액. 가처분 등기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바로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바로 피보전 권리가 금전 이해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금전이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된다.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압류 등기가 나와야 되겠죠. 3번은 X다. 4번에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할 수 있고요. 그럼 4번 맞네요. 5번의 가압류 등기는 그러면 법원, 관공서, 촉탁 등기. 그러면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 아니죠. 촉탁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그러면 86번은 가압류 가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그래서 86번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60페이지로 갑니다. 자, 360페이지 뭐가 있어요? 바로 89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89번과 관련돼서 페이지 360페이지네요. 자, 문제 39번과 관련돼서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죠.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처분 등기. 자, 가처분 등기가 언제? 9월 22일 날 이루어졌다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 그러면 A가 C한테 뭘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권자가 B, 자, 10월 28일 날, 시험 날짜네요. 우리가 합격자 모임에 합격자, 이때 합격을 해야 되겠죠. 자, 10월 28일 날 B가 성서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9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권리 침해 등기는 B가 성서 판결을 받았으니까 B가 성서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자, 그러면 요 가처분 등기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당의 가처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당직. 요 가처분 등기는 성서 판결을 받으면 자,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해 줄 수 있어요. 당직. 그러니까 요 관계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확인하면서 뭘 정리해 두셔야 되느냐? 바로 89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 만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번의 가처분 등기 전 안 되죠. 이번에 가처분 등기 전, 그러면 9월 22일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3번의 가처분 등기 전 안 되죠. 가처분 채권자가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췄대. 그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죠.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요거예요. 요거죠. 요거 5번이죠. 그러면 요때는 무슨 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89번의 정답은 몇 번? 여기에 대해서 5번이 된다라는 거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86번, 89번 우리가 한번 풀어두시고 자, 문제 90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90번. 자, 문제집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수용 등기 문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수용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수용은 뭐예요? 원시취득이죠. 자, 그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수용은 뭡니까?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수용 등기시. 수용은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감 변동이 되네. 자, 틀린 것은 1번의 등기원인은 토지 수용. 오케이. 원일자는 수용한 날 수용 시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재결 시기가 아니다. 자, 이번에 토지 수용을 오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업자인 권리자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의 등기 혼인을 증명한 정보로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는 토지 수용의 재결서 등본을 협의 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는 협의 성립 확인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맞네요. 4번 지문에 토지 소용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및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거는 X죠.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즉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문제 90번에 4번이
언제 27회 때 2.5점짜리 지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90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용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원칙상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 직권 말소 대상이죠. 예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가?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첫 번째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전 등기. 두 번째,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상속이 개시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여역지 지역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인정되는 권리,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9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지문도 작년에 지문으로 출제됐죠. 토지수용의 재결을 실효로 언유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토지수용 등기 의무자 말소가 의미죠. 그래서 말소 신청은 등기 의무자 권리자만으로 공동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90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로 이제 우리 실전 문제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풀어줬던 문제만 풀어봐도 됩니다. 나머지 우리 어렵다고 굳이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풀었던 문제를 계속 한 두세 번 풀게 되면 우리 등기법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요 측면에서 우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대해서는 풀지 마시고요. 지금 풀어준 거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자, 시험은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10월 28일 날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손 우리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 형님, 누님들 우리 끝까지 저와 함께 동영상을 강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도 합격. 제 바람은 첫 번째도 합격, 두 번째도 합격, 세 번째도 합격입니다.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하는 게 제 바람이니까 일단 시험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더 배운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하신 분들을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존경스러움이 우리 10월 28일 날 꼭 합격의 안내길로 인도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끝까지 들어서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더 배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꼭 합격을 기원드리겠고요. 우리 화이팅! 자, 우리 살아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합격으로 꼭 서로 보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